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푸틴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 3-4가지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통치에 대한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은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워싱턴, 브뤼셀, 키예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크렘린의 심장부, 푸틴 자신이 만든 뇌파의 계급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니드 이바쇼프 장군입니다. 그는 자유주의 반체제 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그 체제 자체입니다. 진정한 러시아 민족주의자이자 애국자. 그리고 이 사람은 푸틴의 2024년 6월 천년 제국 서사를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스라링 진단, 전략적 패배로 해체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 시민들을 만족시키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보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 측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나토 국가의 장교들, 정보 요원들,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카메라 앞에서 승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렘린의 두꺼운 벽 뒤에서의 충성 맹세는 1400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침묵 후 내부의 타격으로 산산조각 났다. 모스크바는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의 소리뿐만 아니라 러시아 총참모부의 전직 매파들의 반란의 외침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소련 교리의 살아있는 전설인 레오니드 이바쇼프 장군은 한 문장으로 푸틴의 승리 서사를 무너뜨리고 황제가 옷을 입지 않았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수정학은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수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을 거두었고 푸틴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등등. 그러나 이것은 가장 낮은 전술적 수준에서의 성공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크렘린의 올해의 결과 프로그램에서 푸틴은 러시아 국민과 세계에 그의 군대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프카의 절반이 통제에 들어갔고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 또는 포크로프스크가 점령되어 작전 지역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은 특히 시베르스크 전선에서의 성공을 설명할 때 반짝였고 여단장이 그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서쪽으로 2km 더 전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미트로프 씨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20세기 승리의 장면이었다. 영포가 확보되고 깃발이 개양되며 적이 후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와 화려한 발표 너머로 현장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었다. 러시아 지리정치문제 아카데미 회장인 레오니드 이바쇼프 장군은 푸틴의 승리 환희에 대해 군사교리의 가장 냉정한 현실로 응답했다. 전략적 맹목성에 대한 진담. 이바쇼프에 따르면 푸틴과 지휘 구조는 전쟁의 전술적 수준, 즉 단일집, 단일마을 또는 언덕을 점령하는 데 너무 집착하여 전쟁의 작전적 및 전략적 전체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 부시의 50% 이상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푸틴이 지도 위에 선을 다시 그리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그 지도를 잡고 있는 손, 즉 러시아의 물류와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술적 맹목은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푸틴은 거의 5시간에 걸친 연설 동안 석유와 가스 수익 및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유소 파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바쇼프 장군은 이 침묵을 깨고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의 심장에 꽂힌 단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바쇼프의 고백은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체 정유 공장, NPG 시스템, 우리의 석유 저장 시설이 적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신 소식입니다. 유조선이 멈췄고 그래서 구두, 펌핑 스테이션과 에너지 시설, 우리의 군사 비행장이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전 스파이더 웹입니다. 이 에너지 마비는 필연적으로 민간 경제와 사람들의 부엌으로 번졌습니다. 푸틴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였지만 지난 3년을 보면 총성장률은 9.7%였습니다.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2.5%였고 올해는 더 떨어져 2.2%가 되었습니다.
푸틴은 그들이 유로존보다 강하고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2.2%라고 말하며 이를 성공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푸틴은 완전히 다른 주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학자는 전시중 2.2%의 실업률이 건강한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에서 사망하거나 무기 공장에 갇혀 있는 노동력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이는 엔진이 마르고 과열되어 폭발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바쇼프 장군은 푸틴의 거시경제 환상을 사람들의 미식 영재적 고통, 즉 개사료 지수로 무너뜨렸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연금 제공과 급여였습니다. 대통령이 광고한 16,500루블로는 이제 개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개에게 그 돈으로 먹이를 주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묘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음식이 점점 더 유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게에서 질 좋은 음식을 찾을 수 없었고 수입 대체라는 명목으로 파묘가 가득한 유독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었고 교육은 실패하고 있었지만 TV에서는 모든 것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푸틴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의 예비금은 741억 달러다 라는 동화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바쇼프의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 우리는 배고프다 라는 현실이 있다. 우리는 복살당하고 있습니다. 물류라인의 붕괴는 단지 탱크의 연료가 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러시아 식탁에서 빵이 더 비싸지고 약이 구할 수 없게 되며 미래가 저당 잡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술 및 산업 분야의 쇠퇴는 파급 효과의 또 다른 파괴적인 차원을 구성합니다. 한때 우주 경쟁의 선구자였던 러시아는 이바쇼프가 지적했듯이 이제는 자차 여객기를 생산할 수조차 없습니다. 기존 항공기는 오래된 보잉 항공기에서 부품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어 모든 비행이 잠재적인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치로 인해 바이코누르의 마지막 유인 발사대가 우연히 불타버린 사건이 러시아의 인간 우주 발사 능력의 사실상 종말을 상징했다는 점입니다. 초강대국이라고 주장하는 국가가 기본적인 기술 능력을 상실하고 박물관 전시품을 우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은 시스템 내의 혼란을 드러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전선에서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가를 내부에서 약화시키는 데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바쇼프의 말은 이 붕괴가 혼란과 반란의 잠재력이 조용히 쌓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의 평가는 이 그림을 완벽하게 보완한다. 전쟁 하루에 대략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전혀 알고 있나요? 전쟁에 지출하는 러시아의 기준으로도 비쌉니다. 부다노프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격작전을 수행하고 전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렘린 내부의 수사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이념적 후회가 아니라 순수하고 무자비한 재정적 수확입니다. 부다노프에 따르면 러시아 엘리트와 푸틴의 측근들은 전쟁에 점점 증가하는 한계 비용이 러시아 국가의 장기적인 파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권 부유 기금의 감소, 경제의 과열, 자원의 고갈이 모스크바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바쇼프와 부다노프는 전선의 반대편에 있지만 같은 결론을 추적합니다. 러시아는 전술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 전쟁과 국가의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이바쇼프는 이 상황을 고르바초프 시대 소련 붕괴의 시작과 비교하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가속화된 버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푸틴의 오랜 꿈이었던 글로벌 남부 지도력과 반서방 블록은 이바쇼프의 냉혹한 현실주의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심각한 영향력을 가진 단 한 명의 동맹도 없이 남겨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그 장군은 말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동맹국 목록은 북한과 벨라루스를 포함한 소진된 독재 정권의 간단한 요약에 불과합니다. 이바쇼프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국가들은 러시아의 전략적 기피를 제공하기는커녕 이미 거의 고갈된 자원을 더욱 소모시키는 기생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덕맨이 아니라 러시아의 무력함을 이용하는 냉혈한 상인으로
러시아를 원자재 창고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바쇼프는 중국이 선전 목적으로만 동맹일 뿐 뒤에서는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국제적 고립은 완전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외교 체스판에서 떨어진 툴처럼 홀로 서 있습니다. 세베르스크를 점령한 몇 안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우리는 이미 서쪽으로 1.5에서 2km 전진했습니다. 여기서 푸틴은 러시아 군대가 지도상의 한 마을을 점령한 것을 러시아 국민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과학은 전술, 작전, 전략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크렘린이 이 사다리의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작전 예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바쇼프의 고백은 러시아의 가장 권위 있는 군사 목소리에서 나오는 PPR 글로벌이 몇 달 동안 강조해온 기술적 비대칭 우위를 확인합니다. 장군은 러시아 군대가 단순히 포격으로 전장을 두드리는 원시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나토 기술, 위성 정보, 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러시아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공격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켜봅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단순히 작전 예술의 존재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위성 정보와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 영국, 나토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좌표가 결정되고 목표가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정보 실패가 아니라 러시아 군사 교리가 무너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푸틴의 바바야가 드론에 대한 불만과 일반적으로 당신들이 더 많은 드론을 가지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현장에서의 질적 붕괴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바쇼프는 러시아가 전략적 수준에서 예측 불가능한 능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군대는 데이터 흐름과 분석 능력이 나토 기준에 훨씬 뒤처져 우크라이나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다. 푸틴의 책상에는 점령된 마을 목록이 있었지만 참모부에는 파괴된 시스템과 눈이 먼 레이더 목록이 있었다. 이것은 군대에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적을 볼 수 없는 전쟁에서는 포탄을 얼마나 많이 발사하든 상관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푸틴의 안전지대와 완충지대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수미 방향에서도 안전구역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볼찬스크시가 점령되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몇 주 전에 쿠피안스크시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하르키우와 수미 지역에 설정된 이 지역들은 러시아 영토를 보호하기는커녕 러시아 군대를 더 넓은 지역에 분산시켜 보급선을 얇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바쇼프가 전술적 성공, 전략적 패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정유소가 불타고 있다면 쿠피안스크를 통제하거나 볼찬스크를 점령하는 것은 전략적 방정식에서 큰 의미가 있다. 러시아 지휘부는 국가의 정유 공장, NPC 및 저장 시스템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일 줄 예상하지 못했으며 적이 전략적 후방에 그렇게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규모 정보 실패였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생명선인 유조선이 멈췄다. 석유와 가스 제품을 운반하는 대규모 물류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와 미사일의 위협 아래 항구에 갇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열쇠, 펌핑 스테이션, 에너지 전송선 모두 우크라이나의 거미줄에 걸려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돈바스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발전소, 펌핑 스테이션, 군사 비행장 활주로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단순한 방역이 아니라 러시아 국가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차단하려는 네트워크 작전임을 증명합니다. 더 큰 전략적 그림을 살펴보면 이바쇼프 장군과 부다노프가 그린 풍경은 러시아가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존재를 잃고 있는 전략적 체크메이트입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군사적 패배를 넘어서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지정학적 고립 속에서 제국의 질식이며 자체 무게로 인한 분열입니다. 이 지정학적 포위와 크렘린 내부의 엘리트 공포가
정권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부다노프의 정보 보고서는 이바쇼프의 분석을 확인합니다. 크렘린의 복도에서는 이제 승리가 아닌 출구 전략이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푸틴 주변의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은 배가 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다노프가 지적하듯이 그들은 승리의 대가가 러시아 국가의 장기적인 파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 깨달음은 이념적 각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미래를 지키려는 과도 정치가들과 장군들의 본능이다. 러시아의 국부펀드가 증발하고 정제가 과열되면서 푸틴에 대한 충성은 더 이상 엘리트에게 수익성 있는 투자가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궁정 쿠데타나 침묵의 불복종 물결, 즉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바쇼프의 푸틴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이 엘리트 균열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러시아의 한 장군이 대통령을 현실과 완전히 병떨어져 있으며 강요된 숭배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나라를 재앙으로 끌고 가는 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 역사에서 드문 도전입니다. 이바쇼프의 범죄자 푸틴에 대한 암시는 실패의 책임을 최고위층에 두고 있으며 러시아의 적이 아니라 애국자들 자신이 이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암시합니다. 이는 크렘린의 단일 구조에 금이 가서 이제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장군의 경고는 소름 끼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전략적 패배는 러시아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붕괴는 1991년보다 훨씬 더 피비린내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큰 그림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략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전선의 러시아 군인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다노프의 재정적 소진 논문은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붕괴하도록 관여할 주요 요인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적인 전쟁의 한계 비용이 통제 불가능해지면서 푸틴의 권력 기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바쇼프의 비전에 따르면 러시아는 푸틴을 제거하고 유럽, 즉 문명화된 국가의 일원으로 돌아가거나 중국의 위상국가이자 북한의 파트너로서 비참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시간은 크렘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마을을 탈환할지 여부가 아니라 러시아 연방이 2030년까지 통일된 국가로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신뢰의 상실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첫 번째 질문은 연금 제공이었습니다. 정부가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제시한 이 16,500, 대통령이 16,500 루블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바쇼프의 말은 이 믿음이 이미 사라졌음을 문서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